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스탱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럽 브르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데이터로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경기는요, 단순히 누가 이기냐 지냐를 떠나서 한 팀이 가진 명성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유럽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름값, 혹시 그 명성 뒤에 데이터가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충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원정팀 아틀레티코가 보내고 있는 아주 걱정스러운 신호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최근 분위기부터 좀 볼게요. 아틀레티코는 최근 5경기에서 졌다가 이겼다가 또 졌다가 이겼다가 비기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폼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반면에 클럽 브리에는요, 홈에서만큼은 전술적 완성도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만들어낸 찬스를 골로 바꾸는 그 결정력이 아주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보이는 숫자 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수비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제 라인업을 보면서 이 문제가 경기장 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뛰느냐가 아닙니다. 이 경기는 결정적으로 누가 빠졌는지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저 홈팀 클럽 브류웨입니다. 아주 공격적인 4-2-3-1 포메이션을 쓸 텐데요. 골문은 22번 미뇰레가 지키고요. 양쪽 풀백인 64번 사베와 65번 세이스는 거의 윙어처럼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할 겁니다. 중원의 핵심은 15번 오니에디카고요. 모든 공격은 팀 내 기대 득점 관여도 1위, 에이스 20번 한스 바나켄의 발끝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에 맞서는 아틀레티코는 익숙한 그림이죠. 수비에 무게를 둔 5-3-2 포메이션입니다. 13번 오블락 골키퍼와 6번 코케의 경험에 많이 의존할 거고요. 공격은 역시나 에이스 7번 앙투안 그리즈만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풀어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전술적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틀레티코의 사라진 조각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파블로 바리오스. 근육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는데요. 이 선수가 팀 내에서 공을 다시 뺏어온 횟수가 무려 175회, 팀 내 1위입니다. 거기다가 성공적인 태클도 130회나 기록했죠. 이 숫자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바리우스는 아틀레티코 중원의 그야말로 수비 방패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방패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요, 브류헤의 핵심 공격수인 바나켄과 촐리스에게 어서 오세요 하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바로 페널티 박스 앞 중앙 지역인 존 14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그냥 뻥 뚫려버린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데이터는 바리오스 한 명이 빠진 것만으로도 아틀레티코의 경기당 기대 실점이 무려 0.3에서 0.5골이나 올라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선수 한 명의 부재가 팀 전체 수비력을 이렇게나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바리우스가 빠지면서 생긴 이 거대한 중원의 구멍. 이게 경기장 위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전술적 미스매치가 일어납니다. 데이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승패가 갈릴 거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 핵심입니다. 브류에는 풀백인 사베와 세이스를 윙어처럼 아주 높게 끌어올리는 측면 과부하 전술을 즐겼습니다. 이게 뭘 노리는 거냐면요. 아틀레티코의 공격적인 윙백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생기는 그 넓은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약점은요. 바로 직전 경기에서 라요 바에카노에게 0대3으로 대패할 때 이미 처참하게 드러났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모든 전술적인 분석이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야기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클럽 브류에는 최근 상승세에 경기당 평균 2.4골을 넣는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는데 아틀레티코는 득점력도 떨어지고 실점은 오히려 더 많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챔피언스리그 무실점 경기 횟수입니다. 브류에는 3번이나 있는데 아틀레티코는 단 한 번도 없어요. 0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수비 문제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면요. 실제 실점이 기대 실점보다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쉽게 말해 이 정도는 막아줬어야 했는데 싶은 어이없는 골을 계속해서 먹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비진의 개인 실수가 잦거나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기장 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경기장 밖의 상황, 즉 환경적인 요인들도 원정팀 아틀레티코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지금 지옥 같은 한 주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이걸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하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대패도 이 빡빡한 일정에 영향이 컸을 거고요. 선수들이 로봇이 아닌 이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번아웃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의 함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도 아틀레티코인데 챔스에선 다르겠지?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는 원정 경기에서 특히 먼저 골을 먹혔을 때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의 데이터 기반 분석은 과연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모든 증거는 현재 시장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이름값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제시하는 첫 번째 결론은 클럽 브류에가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 즉 승리 또는 무승부입니다. 그럴 확률이 65%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아틀레티코의 수비는 불안하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양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입니다. 이 확률은 70%로 더 높게 예측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상 스코어는 클럽 브루에의 2대1 승리 혹은 2대2 무승부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 목격하게 될 이 모습이 그저 아틀레티코의 일시적인 부진일까요? 아니면 유럽 축구를 호령했던 한 위대한 수비 왕조가 저물고 있다는 데이터가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일까요?